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분의 증상은 화농성 여드름 같습니다. 여드름은 모공성 질환인데요. 모피지선 단위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여드름은 피지가 분비되어 나오는 모공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질병인데 모낭 옆에 피지선이라는 기름샘이 있습니다. 그 기름샘에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또 동시에 모공 입구에 이제 각질층이 두껍게 형성이 되어서 증가가 되어서 배출하는 입구가 막혀서 모공 안에 피지가 불순물들이 빠지지 못하고 덩어리가 지고 결절이 생겨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런 피지를 먹고 사는 박테리아나 현기성 세균들이 감염을 일으켜서 염증으로 발전된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드름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무래도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은 네. 화장을 많이 하니까 뽀루지도 많이 나고 네, 이렇게 맞아요. 얼굴에 이렇게 두드러기도 나타나는데 여드름의 종류도 많이 있죠? 예, 여드름도 이제 크게 염증성과 비염증성 여드름으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비염증성 여드름을 보게 되면 이제 면포라고 해서 미세 면포 중에서도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화이트헤드라고 해서 폐쇄면포, 그리고 블랙헤드라고 해서 개방면포가 있고요. 또 염증성 여드름을 이제 크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구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빨갛게 발적이 올라온 상태를 박테리아 작용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한 상태를 구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농포라고 해서 고름이 맺혀 있고 그것은 이제 구진일 때의 백혈구들이 모여 있는 그 찌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절이라고 해서 구진과 이제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훨씬 더 크기가 크고 깊은 상태를 결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낭종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모공들에서 이제 거대한 염증 반응이 생긴 것들을 낭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여드름 크게 비염증성 그리고 염증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드름은 어떤 종류에 속하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평가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6단계로 단계를 나눠서 이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제 6단계로 갈수록 단계가 심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레벨 1으로 얘기를 해서 지름이 5mm 이내의 화농성 여드름, 그러니까 구진이 10개 이하인 상태, 그러니까 여드름이 경미한 상태가 1단계이고요. 그리고 2단계는 11개에서 30개 정도의 구진이 있고 화농성 여드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를 레벨 2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레벨 3는 이제 여드름이 31개 이상이거나 화농성 여드름이 31개 이상이거나 이제 결절, 이제 구진 상태보다 조금 더 큰 상태의 결절이 10개 이하인 상태를 레벨 3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레벨 4는 그 결절이 11개에서 20개 정도로 가벼운 진행성으로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레벨 5는 화농성 여드름 결절이 21개에서 한 30개 정도로 중증도라고 볼 수 있고 진행성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6는 화농성 여드름 결절이 이제 31개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서 여드름이 굉장히 심한 진행성 상태의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중증도의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레벨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좀 심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이런 질환으로 고생을 하게 되나요? 이 여드름을 일으키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주 원인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음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 중에 이제 고단백 식이를 하는 경우에는 GI 지수라는 당부화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피지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고 피지가 과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밤을 많이 새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나 이럴 때는 피부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지 못하고 피부의 재생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얼굴에 강한 압박을 가해주시거나 마찰을 하거나 얼굴을 만지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잘 체크를 하고 손으로 얼굴을 잘 만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성경 원장님,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여드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한의학에서는 한방에서는 여드름을 폐풍 분자 또는 뭐 폐풍창 혹은 뭐 면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폐나 간이나 위나 대장, 자궁 같은 이제 내부 장기 기능에 실조가 있을 때 여드름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환자분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염증성 여드름이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면열이라고 해서 얼굴에 발열로 보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근거해서 보면 면열은 위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열은 위열이 올라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음식을 절도 있게 먹지 않으면 위병이 생긴다라고 조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에 발열이 근본적으로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져야겠죠.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은 어떻게 나뉘게 되나요? 네. 이제 여드름의 원인과 치료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호르몬 분비가 과다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고 피지 분비가 과다해지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 조절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여드름 유발균에 의해서 여드름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혐기성 세균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피지가 과다할 때는 피지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이상각화가 일어나서 이제 각질층이 너무 두터워졌을 때는 이제 각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기타 이제 뭐 스트레스적인 요소도 이제 내부적인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해소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원인에 따른 알맞은 치료 방법들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의원에 가면은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한의원에 가셨을 때는 이제 몸의 내외부적인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내부적인 치료로는 한약 치료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열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열을 조절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여자분들의 뭐 생리 상태라든지 뭐 임신 여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피부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소화기 상태를 고려해서 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 외부 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침 치료라든지 약침 치료, 그리고 MTS라고 해서 미세 다륜침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각질을 제거해주고 피부 재생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여드름을 이제 화농성 여드름 중에 구진이나 결절이 너무 심한 분들은 직접 압출을 해주고 진정시키는 치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피부 재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 한방팩이라든지 뭐 홈케어용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성경 원장님, 아무래도 이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았다가 또 재발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재발이 잦은 걸까요? 네, 여드름은 한 두세 차례만 반복을 해도 만성적이고 이제 난치적인 상태로 고착이 돼버립니다. 이제 난치성이 돼버리면 피부 조직이 손상돼서 재생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뭐 피부에서 피지는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피지는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고 있고, 적당히 분비가 됐을 때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지만 이게 과잉이 됐을 때는 이제 여드름이나 트러블이나 피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음식 조절을 뭐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드시잖아요. 성인이 돼서도. 그쵸.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자꾸 반복이 됐을 때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재발을 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다시 재발하는 여드름 정말 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게 그렇다면 그럼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꿀팁 주실까요? 네,
생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자극적이지 않은 세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미온수로 하루 2회 정도 세안을 하시고 뭐 강한 스크럽이라든지 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피해 주시고 전문 의료기관에서 받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톱을 꼭 짧게 관리하셔서 피부 얼굴에 많이 손이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 직접 셀프로 여드름을 제거하시거나 짜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면에 이제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드름 제거는 직접 전문 의료기관에 가셔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염증 상태일 때는 그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주무셔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 조절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단백 식이는 이제 당부화 지수를 갑자기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 과잉으로 인해서 여드름이 이제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성현 원장님, 안면 홍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은 상부에 열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네. 분들이 오시면 어떠한 치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한의원으로 이제 안면 홍조로 내원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상열 증상이 있으셔서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환자분의 이제 발생한 시기라든지 소화기 상태나 뭐 위열 상태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면 홍조 자체가 양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혈관이 확장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피부 자체가 얇으신 분들은 또 그 혈관이 잘 노출돼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는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라든지 그리고 피부 기육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상열을 조절해주는 치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한약 치료로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침 치료나 약침 치료를 통해서도 이제 상열 증상을 어느 정도 해소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안면 홍조도 2차적으로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열을 조절하는 이제 침 종류라든지 약침 종류는 약침 종류에는 뭐 황련해독 약침이라는 열을 좀 내려주는 시원한 성질의 약침이 있고 그리고 상열 증상이 있을 때는 대개는 목이나 어깨 쪽에 있는 근육을 좀 이완시켜서 안면부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뭐 운동이라든지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하체를 좀 움직여서 하지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권유를 드려서 좀 기운 자체가 아래로 많이 내려갈 수 있게 그런 운동들을 티칭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상부에 열이 많으신 분 보면은 이렇게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족욕 같은 것도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안면 홍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족욕이나 반신욕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족욕이나 반신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는 상열 증상 자체가 열이 뭐 위로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하지 쪽이 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족욕이나 반신욕을 통해서 충분히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땀을 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래쪽을 데워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상열은 실제로 뭐 열이 많이 나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허열이 떠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 쪽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대사 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